안녕하십니까. 5장 핵심 투자 전략 이상로의 텐텐베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역대 신고가를 정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내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또 회견이 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현재 부풀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저는 현재에 대한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신고가를 간다는 전제하에 짜야 된다는 말씀을 8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드렸었는데요. 내일까지에 대한 큰 흐름을 저는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5장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 이슈라고 보고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 한번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현재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용량 및 성장률에 대한 부분인데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부분과 그리고 이제 서비스 사업자 데이터 센터 부분이 모두 다 함께 성장을 꾸준하게 해낼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와 서비스 사업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차이점은 쉽게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는 이제 일반 개인용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별에 따른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서비스 사업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스트리밍을 위한 그런 이제 공용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역할을 하는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는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이런 구성 요소들을 가집니다. 기술 지원, 그리고 스토리지, 컴퓨팅 시스템, 그리고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관련된 기업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오늘 관련된 기업들과 적혀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조금 나눠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서버 관련된 부분 자체가 관련주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스토리지도 마찬가지로 서버와 함께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컴퓨팅 시스템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렉이라는 것은 이 스토리지를 옆에 이제 철제 칸막이에 꼽는 역할, 그걸 철제 선반 역할하는 것을 우리가 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PDU, 그리고 뭐 항원 함습기, 그리고 이제 UPS, 배터리, 발전기, 그리고 수배전 시설 설비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전력 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 ATS라든지 고효율 펌프, 보안 장비, DCIM, 그리고 소화가스, 냉각탑까지 해서 또 우리가 이런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확장될 때는 함께 개별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정리하고 미리 공부하면 충분히 또 신고가에 대한 흐름에서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뭐 그림을 찍어 놓으셔도 되고 또는 유튜브로 캡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을 하고 있는 이 TLB, 우리 이 TLB를 소개를 해드릴 때 제가 일반적인 이제 회사들, PCB 회사들이 일반적인 것이라면 이제 TLB는 좀 특별한 PCB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용 기판을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SK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SK이터닉스에 대한 신규 수주 물량들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CN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대한 반등은 의미를 둘 수 있는 반등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계, 구축, 운영,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뭐 로봇 자동화라든지 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있던 기업인데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효성중공업, 우리가 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용 전력 설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미국 발주 물량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또는 LS 일렉트릭까지도 함께 미국의 전력 설비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현재 미국발 수주를 받아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추천했던 기업들의 AS하고 오늘 탑픽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PSK를 저희가 이제 8월 11일 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딱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반도체 기업들 안에서도 전공정 장비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PSK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도 2%에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 기업입니다. 우리가 PSK는 전공정 장비고 PSK 홀딩스는 패키징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PSK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바닥권이 움직이는 만큼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8월 27일 날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TLB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공략했던 기업이 바로 이 TLB였는데요. TLB가 지금 약 2주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도 오늘까지 32% 이상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들이고, 현재에 대한 시점이 좀 더 강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신고가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기업은 저는 이 기업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S 다들 아시죠? 삼성 SDS를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까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공장 자동화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방점을 찍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좀 빠지는 모습들도 나타났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 및 운영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 유지까지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삼성 SDS입니다. 특히 삼성그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IT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다른 여타의 기업들에게도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 SDS에 대한 재평가가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사실 이제 이 삼성 SDS가 월봉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 125일선이라고 하는 10년간의 평균 주가보다 현재는 내려가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년 전과에 대한 업황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 삼성 SDS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IT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지수가 상승할 때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면 17만 9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8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